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더빠입니다. 오늘은 청라 현장 목공 하는 날 왔습니다. 목공이 이미 쭉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조금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가 생각보다 곰팡이로 인한 결로로 인한 결로로 인한 곰팡이가 많아가지고 그걸 제거하고 뜯어보니 점점점 그래서 묻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뭐 목공 팀장님도 어느 정도 판단을 하셨고 고객님께서도 인지를 하신 것 때문에 일량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일팀이랑 좀 겹쳐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다행히 이 현장의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커팅, 졸리컷 뭐 자재해놓고 톱다에 밀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가능한 다행히 현장입니다. 지금 방이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거실도 넓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수가 있을 때는 좀 넓은 공간이 일하기엔 좀 좋다. 하지만 겹치는 것은 좋지 않고요. 그래서 현장의 시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많이 시끄럽다. 한번 쭉 보십시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단열이 다 진행된 부분입니다. 묘하게 뭐 벽뿐만 아니라 이 바닥에서부터 타고 올라오는 곰팡이의 흔적, 이전 영상 보신 분들 다 확인하셨죠? 놀랍게도 건물 내부 저쪽에까지 곰팡이가 치고 올라온 모습. 저거는 제가 모공 팀장님이랑 좀 전에 얘기 나눈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 별의별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기존에 엘리카우드 전기팀에서 이제 좀 잡아주셨었는데 이게 배관이 막 꼬인 상태로 좀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뜯고 다시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거 재시공한 거. 그리고 이제 여기가 요거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전기 하시면서 목공도 하시면서 하시는 분이 요즘 오셔가지고 다기능 공이죠. 어떻게 보면 그분이 하셨는데, 상업에서는 글쎄요 이게 용인이 될지 몰라도 집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거 도배 터집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이거 다시 뒤에 좀 돼야 되고, 살짝 여기에다가 이제 오징어 합판 해가지고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잣대, 이게 잣대입니다. 잣대로 상을 잡은 다음에, 그래서 보통 떡으로 그냥 하는 경우도 있는데 폼본드 해가지고요. 조금 더 이제 평면을 좀 잘 잡아야 되는데 공간이 좀 부족한 경우 이렇게 잣대를 대가지고 시공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 좀 참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부 들어오면 이제 타일도 좀 열심히 좀 잘 해주고 계시고, 타일은 좀 완성되면 그때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요 부분까지 곰팡이가, 그죠? 여기가 내부인데도 이상한 거죠, 현상들이. 그래서 이렇게 곰팡이가 치고 올라오는 현상. 뭐 여기는 이제 외부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내부에까지 심각한 곰팡이 흔적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도 요거 고객님이랑 다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겁니다. 그냥 목공에서 뭐 임의로 하는 거 없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목공팀들 매우 바쁘기 때문에 일량을 스스로 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그냥 대충 하면 대충 했지. 일량을 막 늘려가지고 막 오버를 해가면서 막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저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시끄러우니까 좀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은 저 현상이, 그러니까는 이 외벽 쪽에 생기는 거는 이해를 하죠. 그리고 확장을 해놨다 하더라도 확장 단열이 좀 안 됐을 경우에 외벽과 바로 연결된 방에서 곰팡이가 올라오는데, 얘는 특이하게 내벽에도 곰팡이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필로티 구조라서 그런가?
라고 제가 한번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거에 대한 영향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곰팡이가 났다 그러니까는 맞은편 댁에서도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근데 우리 집에 왜 없지? 이제 이렇게. 근데, 필로티 구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거 외에 그 방통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방통을 쳐놓고 완벽하게 좀 말리지 않은 상황에서 도배까지 했다. 그런데 방통은 거의 이제 건축 상황이고요. 도배는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이게 기간이 길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과연 그럴까라고 생각도 되는데, 글쎄요, 우연치 않게 겨울 공사 타이밍이 걸리면서 방통이 좀 이제 긴급하게 이제 아파트를 올렸다면, 예. 방통이 제대로 이제 추워서 제대로 된 어떤 건조가 되지 않고, 그리고 그게 이제 넘어가면서 기간이, 네,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합리적인 의심이긴 하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건축과 인테리어의 간극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크도배로 덮어버리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 방통이 사실 오랫동안 이 건조가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얼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습이 이 안에서 돌다가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이제 그런 문제는 없죠. 그래서 싹 걷어내고 지금 인테리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열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게 고객님 입장에서는 뭐 손해죠, 손해. 다른 집은 안 그런다고 하니까 그건 다행인데, 우리 집이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아주 가볍게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시작했는데, 이게 변수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를 누군가가 진단을 해야 되는데, 저도 진단을 하고,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도 와서 진단을 하고, 이거를 그대로 고객님께 보고를 하는 겁니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객님께서는 체크를 하신 다음에 공사 결정 여부를 또 결정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공사를?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턴키 업체가 그런다라기보다는 턴키가 가지고 있는 조금 구조적 한계가 좀 이런 경우에 있다라는 거예요. 묻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기간도 그렇고. 근데 보통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지, 모든 뭐 어떤 턴키 형식의 어떤 그런 방법들이 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묻고 넘어가자, 거의 이러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없이 경험해 보신 바로는 예전 인테리어 느낌으로는 묻고 넘어가는 경우도 꽤 있다라는 거. 그냥 적당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줄 만큼 돈을 내매도 불구하고 확인받지 못하고 그냥 묻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업체를 믿고 맡길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전체 철거하고 제대로 된 인테리어를 맡기실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금액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한정된 예산이 또 고객님한테 이제 있는 거를 업체에서도 이제 상담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늘리면은 그래서 누가 돈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얘기해보고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지레짐작으로 그냥 이 정도는 그냥 괜찮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턴키 방식보다는 저한테 컨설팅 받으시는 게 훨씬 투명합니다. 우리 집에 뭐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확인을 직접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대신에 제가 말씀드렸죠. 파란 약 먹을래, 빨간 약 먹을래. 예, 빨간 약 먹으면은 진실을 알게 되는 거고, 진실을 알게 되면 눈을 뜨는 거고, 그게 이 방식이고요. 파란 약을 먹는 거는 그냥 편하게 그냥 묻고 지나가도 괜찮아라고 어느 정도는 서로 합의하에 가는 거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나 이제 뭐 빨간 약이 무조건 제가 하는 방식이라고 보기 좀 어렵고요. 예. 어떤 방식으로 뭐 셀프로 하든 반셀프로 하든 턴키로 하든 현장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내가 이거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회, 계기 이런 게 이 방식이 월등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속 편한 거는 전체 철거하고 하는 건데 그러기에는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컨설팅을 받으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 그리고 공사 기간 안에서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조절하면서 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제 조절을 할 때 기간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팀 세팅이라든지 그리고 지금처럼 겹쳤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팀도 좀 프로의식, 선수다운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저의 그 레버리지를 사용하실 수 있는 거니까. 물론 지금 타이팅 같은 경우는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새로 이제 다시 인사를 드리고 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고객이 그냥 셀프로 한다 했을 때랑 태도가 다릅니다. 중간에 업체가 끼어 있어가지고 제가 인사하면서도 또 유튜브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런 일종의 이제 제약 조건이 서로에게 걸려 있어야 현장을 돌리는 데 있어서 변수에도 서로 좀 능동적으로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법 없을 때는 막 삽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제약이 걸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좋은 방식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 좀 정신 없기 때문에 제가 뭐 현장 뭐 들쑤시고 다닌다기보다는 여기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중간중간에 와서 좀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건 다시 조금씩 팀장님이랑 말씀 들어가지고 깔끔한 디테일 나올 수 있도록 좀 세팅을 다시 좀 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저 역시도 현장 매너를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은 뭐 들쑤시고 다닌다 뭐 이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기존에 있었던 거 어느 정도 고객님이랑 또 내부적으로 합의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비행기도 만들고 우주도 날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서 모든 기술을 집약해가지고 계속 엎어가지고 위에다가 디테일을 높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딱 맞는 그거를 잘 정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이렇게 중간중간 한 번씩 제가 와서 봐드리고 현장 체크도 하고 있으니까 컨설팅 받으시는 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잘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워요. 이 결로 이슈만 없었다면, 그러니까 아파트 잘못 진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인테리어 업자가 다 치우고 다니는 거예요. 건축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게 항상 된 줄 알고 이렇게 높이 서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흠이 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있는 거를, 실수가 아니죠, 이건 잘못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잡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인정해주길 바라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의 임무고, 이게 저희 역할이니까 여기 잘만 해놨어도, 아이고 시끄러진다. 잘만 해놓으셔도 고객님은 몇 천만 원 아끼는 건데, 그러니까는 건축하시는 분들 똑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설계도 그렇고 빌드 퀄리티도 그렇고 건축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뭐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도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디테일 엉망 그 자체예요. 엉망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 물론 저희 쪽도 엉망으로 할 때가 있지만 서로 이렇게 잘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